안녕하세요. 2021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제안을 하시기 전에요, 7가지 차관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사업이었는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의 목표는 명료하고 적합한가?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합하면 뭐죠?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 사업 제안을 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게 당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또 사업비 부분에서 재정 소요 분석이 적정한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사업이 기존의 지자체 사업과 유사 중복성은 없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공공성입니다. 이 사업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혜가 되지 않는지, 또 편중 지원되지 않는지 공공성과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이 성평등, 사회적 공익, 사회적 약자를 제고했는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민주성이에요. 이 사업에 관계된 주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죠?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 또 주민 다수의 문제의식이 반영이 되었는지, 또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또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도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정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설 설치 사업인지 프로그램 사업인지 행사, 아니면 또 뭐 자체에서 민간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사업 방법을 잘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이 사업이 성과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업들의 어떤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7가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민주성,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이렇게 7가지를 사업 제안하시기 전에 고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왜 제안하는가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나와 이웃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느냐 보다 왜 이 사업을 제안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역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공공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필요사항들이 모여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보다도 주변 이웃들과 우리 여주시의 공동의 목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차관 때요, 나의 일상 속에서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일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손해보험사 직원인 하일리가 발견한 통계적 법칙인데요. 하일리는 쭉 그 산재 신고 사례들을 봤더니 중상자 1명이 발생하고,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있었고, 또 그 전에 300명이 또 이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일리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부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또 아이디어 찾기 어려우시면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셔갖고 불만 워크숍을 한번 개최해 보는 거예요. 4-5명이 한 조로 구성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느낀 가장 큰 불만을 포스트잇에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들 중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모두의 불만 1개를 선정을 해서요, 조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에서는요, 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조별로 모두의 불만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불만과 해결 방법이 동시에 다 나왔죠? 그러면 불만은 현황 및 문제점이고 문제 해결 방법은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이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만 있으면요, 사업 제안서를 잘 작성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불만 워크숍 예시를 좀 볼까요? 먼저 모두의 불만으로 보행안전 미흡이 뽑혔어요. 그래서 큰 전지에다가 이제 쓰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해야겠다. 이제 그 부분도 작성을 합니다. 네. 안전한 보행길 구축을 위해서는요, 좀 더 구체화된 사업들이 필요하죠.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장애인 이동 보장, 또 과속 방지턱 설치, 이렇게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길 옆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을 했으면 관련된 또 기존 사업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여주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방재정 365 들어가셔갖고 지방재정 전문통계, 집행에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들어가셔갖고요. 여주시 사업을 봅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러면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이 얼마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기능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보행자 도로를 정비 및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국비 도비는 안 들어가고 11호 100%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사업들을 찾아봐야지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이 안 되겠죠. 유사 중복이 되면 그 사업은 채택이 안 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업 제안 우수 사례를 좀 볼까요? 스마트 도서관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설치 사업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쇼핑센터, 시청 주변 이렇게 무인 도서관을 도서 반납기를 설치해서 도서관까지 안 가고 빌렸던 책을 반납하는 그런 반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효능감이 되게 크고 주민들 호응이 되게 컸는데요. 그래서 다수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한다는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중증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장고장 수리 사업인데요. 이 중증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할 때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도 바로 수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생활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중증 시각 장애인들이 콜센터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문 수리기사가 바로 출동을 해서 가전제품들을 수리하는 서비스 사업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데이터 부족할 때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데이터 이용이 또 용이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안할 때 그 우수 사항들은 뭐냐면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문제를 해결했을 때 효능감이 큰 사업들을 좀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제안 미흡 사례인데요. 먼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이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아주 밀접해 있긴 하지만요. 행정에서 이미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 주민참여 예산, 그 예산 실링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나 가로등 보안등 설치 사업은 기존 행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유사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근교산 등장비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행정에서 정비 계획이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등산로 정비할 때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옥상공원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 지역에만 이제 옥상공원을 조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과 편중 지원되는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시공원 가꾸기 사업도 시 차원에서 이미 공원 조성 환경 개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시는 것보다 시공원을 조성을 할 때 시에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꽃나무는 이거면서 또 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사항들은요,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또 기존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 중복이 되거나 특정 지역에 수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사업 제안에서 빼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례인데요. 3교 1통 마을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이제 12월 30일까지 1년간이고요. 위치는 3교동 1원이네요. 네, 사업비는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사업량은 이제 공원 리모델링 하는 거 이제 하나 공원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내용은 마을회관 인근 마을공원 리모델링 1개소입니다. 추진 방법 영동에서 직접 추진했고요. 필요성은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또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사진과 같이 아주 환경 개선이 많이 됐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네, 찾아다니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인데요. 저는 이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이제 세종로 근처에서 했는데 사업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했어요.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 들었고, 사업량은 교육 및 주제별 탐방, 소규모 동아리 운영을 한 건데, 이 내용은 어린이, 청소년들 민주시민 교육을 한 겁니다. 그냥 어느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직접 주민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민주시민 교육을 한 겁니다. 저는 아주 우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주시 이제 주민참여에서 공모사업 미흡 사례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사업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보조사업 성격으로 제안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명은 테마 기행이었고, 여주시 전역에 이제 그 여행 다니는 건데요.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여주시 방문객도 사업 대상이고, 목적은 마을 기업, 특산물 농가,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제안을 했어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불가 사유를 보면 이 사업은 여주시의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겠으나, 해당 사업을 이제 시행하고자 하면 시에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해당 단체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체의 보조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지방 보조금 사업 형식이면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 의거해서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제 판정이 된 겁니다.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단연도 추진 사업이라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이제 금은모래 유원 잔디밭이었고요. 사업 대상은 이제 시민들과 그 유원지 상인들. 사업 목적은 이제 상권 활성화였는데요. 사업 내용은 근린공원 내 X게임장을 유원지로 이전해서 유원지 내에 잔디밭을 근린공원으로 이제 이전하는 사업인 겁니다. 이 추진 불가 사유는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관광활성화 대책 용역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행정은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고, 지금 여주시에서 관광지 종합발전 수립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이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역 후에 이런 어떤 유원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진행하기는 불가한 거죠. 그래서 용역 후에 우리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또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또 불가 판정을 받은 사업인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입니다. 5학 초교 앞에 이제 도로인데요. 학생들하고 이제 학부모들이 사업 대상이고 사업 목적은 이제 5학 초등학교 좌측 이제 시설도로 끝단이 원형 교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학부모들과 학원들 차량들로 해서 도로가 많이 혼잡하고 또 어린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주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부러 필지를 매입을 해서 소방도로 및 우회도로를 이제 개설해 줄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불가 사유로 이제 나온 내용들은요. 5학 초등학교 통학로를 우회하는 도로, 도시계획도로인 거예요. 이 개설은 주변 개발 및 교통 유발 증가 등에 따라서 학생 등하교 통학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된 문제점들을 차원에서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나 봐요. 이런 검토라는 거는 이 설계와 연구 용역을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연간에 좀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된 겁니다. 네, 부적합 사업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추진 불가하거나 아까 추진 불가 사유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또 제한된 사업 이런 것들은 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보조 사업 성격 사업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고 해당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게 지방보조금 사업이죠. 그래서 지방보조금 사업 성격인 사업은 좀 불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 또는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은 불가합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더더욱 불가하겠죠? 그리고 단년도 계속 사업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은 단년도 1년치 사업인 거죠. 그리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 부적합하다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사업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갖고 이제 사업 제한 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인지 예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놀라셨죠? 성인지 예산이 무엇일까?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교육에도 이 성인지 예산 교육이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안을 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성, 남성, 주민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는구나. 이렇게 효능감을 더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243개 지자체가 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근거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처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추진 경과는 관련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인지 예산서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세부 사업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먼저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사업은 뭐냐면 남성, 여성의 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별 영향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제안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 제안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성평등적 예산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 성인지 예산은 예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예산을 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산을 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특정 성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여성이 주로 신는 하이힐이 끼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게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 제한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볼까요? 관점에 따라 달라진 정책 사례입니다. 네, 아빠와 함께하는 화장실, 이제는 공동 육아가 전면화되고 있죠. 근데 공공시설에는 여성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가 있고 남성 화장실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동행하는 아이들은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남성 화장실 갔더니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막 아이는 울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서 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모두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지하철에도 성인 남성 중심의 지하철 손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인 남성이 주로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가 167cm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 또 그 신장이 작은 여성들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었죠. 그래서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해서 여성들도 편리하게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사례죠. 네, 양성병등 픽토그램 디자인도 있습니다. 우리 비상구 그림 보시면 남성 그림만 띄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뭐 남녀 다 같이 넣고 있고, 또 아이는 항상 여자만 이렇게 여성만 돌보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남성도 아이를 돌보는 그림으로 바뀌고, 이렇게 남성평등 그 픽토그램 디자인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하는 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요. 여기서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사용할 때 남성 화장실은 줄이 안 서 있는 여성 화장실 줄 서 있는 경우 너무 많이 보셨죠? 여성들은 화장실 이용 시간이 훨씬 더 남성에 비해서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성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보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 제한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참여 예산제 사업 제한하기를 알아봤습니다.